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러브 언어의 기초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과 공부를 함께할 문덕윤 선생님입니다. 이 강의는 전체 커리큘럼 중에서 첫 번째 강의죠. 첫 번째 시작점은 전체 시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께서 합격을 하는 가장 마지막 단계까지, 합격점을 거머쥘 단계까지 모든 상황을 다 상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리트가 시행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리트 시험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리트 시험이 끝난 이후에 교수님들을 면접을 보러 가는 그 단계까지를 쭉 지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알려줄 수 있고 힘들 때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강의는요,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 혹은 언어를 가지고 시험을 본다고 하는 이 독해 시험이라는 방식 자체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 학생들이 꼭 들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험의 유형이 낯설거나 아니면 독해 시험 자체가 낯설 수 있거나 준비할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기초부터 튼튼히 다지고 간다면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단단한 기본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 학생들께서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강의를 듣는 가장 중요한 이유, 시험을 잘 알고 그래서 점수를 잘 끌어올려 보고, 자, 이 작업을 하기 위한 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시험을 잘 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요, 시험지를 보고 긴장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긴장을 하지 않고 뭘 해야 될까요? 제 출제자하고 대화를 해야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시험지는 질문을 하고요. 그리고 답변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도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본질은 의사소통일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운 게 리트 시험지입니다만 이걸 의사소통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은 자, 저 질문의 의도가 뭘까? 이 방향의 궁금증일 거예요. 출제자가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본인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생각과 감정을요, 언어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전달받은 언어를 바탕으로 해서 저 사람의 원래 의도가 뭐지? 뭘 말하고 싶은 거지? 하는 거를 정확하게 알아들어야 될 거예요. 자, 이 과정이 바로 문제풀이에서 일어나는 의사소통입니다. 따라서 시험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유형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시험에서 자주 사용을 하는 언어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기초 강의는 시험이 어떤 건지 대략 이야기를 한 뒤에 리트 시험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 언어 이해 지문에서 자주 사용을 하는 구성법을 익히고 3회부터 8회까지에 걸쳐서 문제 유형을 익힐 거예요. 문제 유형에 대해서 우선 첫 번째 정확하게 읽기, 그 다음 5회와 6회에서 출제자가 의도하는 대로 생각을 따라가기, 이걸 추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사람의 생각에 대해 비판적인 접근을 한다면 어떤 방향에서의 접근이 가능한지 비판 훈련까지를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문제 유형에 대한 연습을 마친 뒤에 지금 모르는 주제가 나왔을 때와 아는 주제가 나왔을 때 대표적인 두 가지 상황으로 들어가서 자, 각각의 상황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대응 훈련을 가볍게 하는 걸로 10번에 걸친 기초 강의가 마무리가 될 겁니다. 이렇게 기초 강의 공부를 다 마치고 나면은 우리 여러분들은 아, 리트는
이런 걸 나한테 원하는구나 하는 부분이 선명해질 거예요. 그리고 뭘 원하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그치, 본격적으로, 자, 그렇다면 이 시험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선 어떤 독해훈련을 해야 돼? 라는 단계로 넘어가실 수 있게 되겠죠. 아무것도 모르고, 시험은 이런가 보다 라는 걸로 냅다 들어가는 거랑, 이 시험은 대략 이런 거야 라는 게 내 마음속에서 준비가 된 다음에 훈련에 들어가는 건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그래서 이 기초 강의는 본격적인 기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여러분들에게 아주 효과적인 부스터가 되어 드릴 거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첫 번째 레슨이죠. 법학 적성이란 무엇인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단어예요. 법학 적성. 아직 법학을 공부를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법학에 적성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또 학부에서 법학과 수업을 들은 친구들의 경우에는 나는 분명 법학과고 내가 법학을 좋아하는데 내가 법학을 좋아하는 거랑 법학을 공부한 뒤에 법조인이 되어서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적성이 다른 건가? 이게 같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레슨 1에서는 리트 시험이 보고 싶어 하는 적성이 무엇인지 이것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변호사들은요, 기본적으로 어떤 사건을 다루든 공통된 상황이 하나 그들의 주변을 이렇게 싸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법조인의 세계는요, 바쁩니다. 늘 사건이 이어지고 있고요. 사건 하나당 봐야 되는 서류의 양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그 굉장히 많은 양의 서류를 기한에 맞춰서 서면으로 바꾸어서 법원에 내야 돼요. 그냥 법원에 낸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판사를 설득할 수 있는 준비 서면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자, 판사님만 설득하는 게 아니죠. 사건을 만난다고 하는 건 사건 당사자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되는 건데, 변호사가 만나게 되는 사건은 그렇게 평화롭지 않아요. 평화롭지 않고 싸움을 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감정은 어떨까요? 굉장히 흥분되어 있고, 혹은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되어 있거나, 흥분되어 있든 위축이 되든 공통적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사람들이 참 많겠죠. 생각만 해도 기가 빨리지 않나요? 그렇죠? 감정적으로 뜨거운 상황에 있다라는 거는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내가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면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준비하는 거. 이게 변호사한테 공통으로 필요할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 시험 상황으로 한번 들어와 볼게요. 시험에서 우리가 객관성을 잘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내 성적표예요. 내가 시험을 봐야 되고요. 잘 봐야 되고요. 그래야지 로스쿨에 들어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거를 얻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런 상황일 때 우리는 변호사처럼 행동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당사자처럼 행동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당연히 당사자죠. 왜냐면 내 시험이니까요. 자, 근데 법학 적성은 뜨거운 감정을 요구하는 시험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정보를 객관적으로 읽고 문제 해결적으로 생각하여 답을 도출해내는 능력이 저 사람한테 있는지 이걸 측정하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여러 읽기 중에서 법학 적성 시험은요, 가장 당혹스러운 상황을 제공하고 가장 객관적인 읽기를 해주기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리트 시험이
어려워요. 분명히 내 시험이라 감정이 들어가는데 그 감정을 사용을 하지 말고 침착하게 읽으라고 하니까. 자, 이때 필요한 독해법이 바로 구조독해입니다. 구조독해는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파이널 모의고사 시험을 보러 들어가기 바로 전날까지 이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읽는 법으로서 연습할 방법인데요. 가장 리트에 잘 맞는 독해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문을 정확하게 읽는 방법이 뭔지, 풀이 시간은 어떻게 줄이지? 그리고 출제자의 의도가 텍스트 안에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알 것이며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쉽게 풀리지? 자, 이런 건 시험지를 읽으면서 우리 모두 정답을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일 거예요. 구조독해는 바로 이 대목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시험에 맞는 독해를 해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출제자의 대리인인 것처럼 출제자의 입장으로 들어가서 텍스트를 읽고 답을 도출하는 연습을 할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연습을 했던 거에서도 사실은 그래요. 출제자의 대리인이 된다는 말? 그러니까 출제자의 입장을 이해해봐 라는 건 많이 들어봤던 얘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출제자의 의도에 맞춰 문제를 풀어봐라. 수능 볼 때부터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들었던 이야기하고 저기 선생님이 지금 하고 있는 저 말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그게 리트를 잘 보는 핵심일지 몰라. 기존의 수능에서는요, 출제자의 의도를 이해하는 거에 더해서 내가 지문을 이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중을 두었어요. 그래서 지문에 담겨 있는 지식을 내가 이해하고 기존에 어느 정도 소화가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단계까지에서는 학교에서 딱 요구하는 지식의 범위가 있어요. 물론 그 범위의 지식에서만 다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너희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전제가 시험에 어느 정도는 깔려요. 절반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그 위에 추론을 쌓는 거라면 리트는 애초에 상황 자체가 교수님들께서 이 텍스트를 여러분들께서 전에 읽어봤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관심이 없어요. 때로는 자, 우리 교재의 맨 앞쪽에 리트 소개 부분에서도 볼 수 있는 건데요. 이전에 우리 여러분들이 어딘가에서 읽어봤을 법한 텍스트다 싶을 때에는 의도적으로 문제를 낯설게 내시거나 아니면 키워드만 동일하게 하고 구조를 참신하게 바꿔서 지문을 새로 쓰시거나 이런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고 있을 거라는 기대가 없어. 오히려 시험에서 전제하고 있는 게 저 지문은 처음에 딱 만났을 때 너의 눈에는 낯설을지도 몰라 라는 상황이 전제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기 출제하시는 교수님들께서 애초에 모를 거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문제를 낸다는 뜻일까요? 에이, 반대로 뒤집지 말고 그건 아니고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알면 좋은데 몰라도 당황할 필요는 없어. 왜냐하면 본 적이 없는 지문이라고 네가 못 읽진 않을 거야. 이 정도 생각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물론 읽어봤어 라는 거는 나에게 엄청난 자신감을 줍니다. 안심이 되죠? 그러면은 글자가 눈에 들어오는 건 분명히 사실이거든요. 그건 막을 생각 없어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지만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읽었던 것과 똑같을 거라는 믿음은 안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이 과하면 그 믿음에 맞춰서 지문을 읽게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 똑같은 텍스트는 없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여러분에게 지문을 던지면서 요구하는 건
이 단어를 본 적이 있냐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어떤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거고 저 사람의 논리에 따른다고 본다면 정답은 뭐야? 이렇게 논리를 물어요. 논리는 사람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전에 내가 읽었던 텍스트와 같을 거라는 보장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는 거에 맞춰서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구조독해는 뭐 하는 거라고요? 지식에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의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를 읽으면서 쓴 사람의 의도에 귀를 많이 기울이게 되는 독해법이 될 거라고 하는 거. 리트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논리학 공부하고 논증하는 방법부터 익히죠. 근데 그 논증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독해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바탕에 깔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선배들이 실제로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했었는지 몇 가지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명의 학생들의 공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를 해드릴 건데요. 이 두 학생은요, 공통적으로 초시 때는 절 안 만났고 제시 때 만난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자신의 공부법과 새로 배운 공부법의 비교가 가능한 사람들이겠죠? 두 번째로 둘 다 성적이 굉장히 많이 오른 친구들이에요. 1회 때는 놀았다가 2회 때 성적이 올랐다가 아니라 두 친구 다 굉장히 성실한 사람들이었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시험도 열심히 봤고 두 번째 시험 때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인간이 똑같이 열심히 노력을 해도 점수가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학생은 두 번째 제시에서 연세대학교와 경희대학교 로스쿨에 합격을 했던 친구인데요. 자, 초시 때는 언어이해, 자, 보시면 백분위가 29.3이에요. 딱 가운데 중위 50%에서도 한참 아래죠. 추리논증의 경우에도 평균치에 미치지 못했었어요. 총점이 2자리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초시 때는 안 됐겠죠? 자, 근데 절치부심하고 두 번째 시험을 봅니다. 두 번째 시험으로 넘어오면서 언어이해와 추리논증에서 굉장히 고르게 87%까지 백분위가 굉장히 많이 뛰어 올랐죠. 사람이 한번 변한 거예요, 이 정도면은. 사람이 바뀌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 좋은 학교. 우리 여러분들도 그치, 와,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학교에 붙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을지 생각해 볼까요? 이거는 제가 그 친구에게 직접 받은 합격 수기의 일부예요. 전체 합격 수기는 우리 해커스 로스쿨 홈페이지에 가면은 제가 합격 수기를 전부 쭉 이렇게 공개를 해둘 거기 때문에 거기서 보시면 될 거고요. 제 강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설명해 준 부분을 제가 몇 군데 발췌를 해가지고 와봤어요. 제 문덕윤 선생님 강의의 제일 큰 장점은 글 읽는 습관을 잡아주고 고치는 방법까지 알려준다는, 정말 문제 해결적인 수업을 진행을 한다는 점을 짚어주었습니다. 언어는 특히 그래요. 우리가 글을 읽는 능력이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타고난다라고 믿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언어이해는 타고난다기보단 자신이 갖고 있는 습관의 영향을 자기도 모르게 많이 받아요. 특히 글을 읽는 건 선천적일 수 없잖아요. 하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 누적이 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무심결에 사용을 하는 습관들이 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안 고쳐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시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게 나를 변화시키는 부분이었는데, 저는 강의를 하면서 특히 기초 부분에서는 이런 경우 이렇게 읽으면 잘못된 습관이다라는 거를 문제 안에서 굉장히 꼼꼼하게 잡아줘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나도 여기 걸리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습관이 어떤 식으로 오답까지 이어져 가나 라는 부분들을 눈으로 볼 수 있었대요. 그거에서 습관을 고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수업에 임했고, 이게 특히 많이 진행이 되는 게 기초 강의예요. 그래서 기초 강의, 기본 강의, 그 중에서도 기초 강의에서는 저는 여러분의 독해 습관을 객관화시키는 데 공을 되게 많이 들여요. 왜냐하면 그게 인지가 되면, 습관이 안 고쳐지는 이유는 자기가 그러는지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인지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고쳐져요. 그러니까 서서히 고쳐지기 시작해요. 올해도 그럴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쭉 기초 기본 단계로 가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완강즈음에 잘못된 습관이 제법 교정이 되었고, 습관이 교정이 되면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문제풀이로 들어갈 때 제일 중요한 게 자신감인데, 자신감은 정신승리랑은 달라요. 무조건 잘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돼 라는 거에 대해서 나름의 확신이 생겼을 때 변화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장점은요, 글을 구조화하여서 읽어낼 수 있는 능력. 이걸 좀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저는 글을 쓴 사람의 관점으로 들어가서 읽는 연습을 시켜요. 왜냐면 그렇게 읽었을 때 지문을 읽으면서 끌고 가는 관점과 문제를 풀 때 가지고 가는 관점이 일관되게 유지되는 것 같아요. 관점을 고려하지 않고 보게 되면 지문 이해는 내 나름대로 하고 문제도 내 나름대로 풀면서 문제를 해결을 할 때 가지고 있는 시각이 원래 출제자가 의도한 관점과 달라져 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내 딴에는 열심히 풀었지만 답은 안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올라가게 돼요. 좋지 않은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구조 독해, 그러니까 쓴 사람의 입장에서 읽는 독해를 정말 많이 강조를 합니다. 사실 여기 이 표현이 이따가 보게 되는 두 번째 후기에서도 나올 건데요. 제 수업에서 구조 독해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이거예요. 사실은 구조 독해는 특별한 방법론이 아니에요. 특별한 방법론이 아니고 단시간에 많은 양의 정보가 있는 글을 읽을 땐 누구나 해야 되는 당연한 거.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럴까요? 기본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튼튼한 기본기를 가르쳐 드리는 건데, 굉장히 재밌는 게 기본기이기 때문에 많이 안 가르쳐요. 그건 당연한 거고 라고 생각하면 객관적으로 알려주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면 언어위에서 결국 나오는 얘기가 뭐가 되겠어요? 기본기를 생략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결국 이건 네가 안 읽어봐서 그래. 저건 문제가 어려워서 그래. 그러니까 많이 읽어보고 이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중요한 전제 하나를 떼어놓고 다른 특별한 걸 해봐가 나오게 되는 거죠. 물론 안 읽어봤던 거는 새로 읽어봐야 되고, 그쵸? 어려운 문제는 여러 번 풀어야 되는 거 맞아요. 그거를 안 하면 안 돼요. 하긴 해야 되는데 기본기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령을 많이 붙인다고 성적이 올라가진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밑에서 다 깨먹을 거기 때문이에요. 왜 당연한데 못할까? 시험이 어려우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당황하면 원래 자기가 갖고 있는 습관대로 돌아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반듯하게 제대로 치지 못하고 비틀려요.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정신 딱 잡고 내 관점이 아니라 출제자 관점으로 읽는 게 쉬운 일일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요. 언어이해는
그 당연한 걸 잘하면 잘 보는 시험이에요. 기본기가 튼튼한 사람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시험. 그래서 기본에서는 뭘 해야 될까요? 기초 기본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독해력 자체를 튼튼하게 다루고 점검하고 혹여 몸에 배어있는 나쁜 습관이 있다면 그것부터 교정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려운 코스로 들어갔을 때에도 내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갖고 있는 장점 중에 세 번째 시험 운용 전략의 경우에는 기초 강의에서는 해당 사항은 없어요. 왜냐하면 기초 강의에서는 초점을 시간에 두지 않고 문제 유형에 두니까. 하지만 전체 커리큘럼에서 문제풀이 단계로 넘어가게 되었을 땐 저 효율적인 시간의 활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기본기가 확장이 되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 두 번째 수강후기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수강후기는요, 놀라운 점수죠. 네, 리트 157.6. 언어이해의 경우에는 상위 0.2%에 들어갔었던 학생의 수강후기입니다. 자, 이 학생의 후기에서 설명하는 구조독해 부분에서도요, 네. 자,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처럼 구조독해는 굉장히 안정적인 기본기를 튼튼하게 만드는 독해법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맞아요. 가장 기본적이고 정석적인 독해법입니다. 그래서 언뜻 봤을 때에는 나도 아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는 거랑 그걸 내가 시험장에서 하고 있는 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서 점수가 마음대로 안 나오는 이유는 내가 마음대로 문제를 거기서 못 풀고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왜 안 될까? 네. 어떻게 보면 출제자의 의도에 맞춘다는 건 매우 쉬운 일처럼 보이지만 이 매우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수험생 입장에서는 시간이 없다거나 혹은 내가 뭔가를 알고 있다거나 어떤 개념에 대해서 갖고 있는 믿음이 있는 경우에 문제를 풀면서 저 출제자의 의도를 놔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도가 끊어지게 되면서 오독이 나오고 오독의 결과물로 오답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사전에 정보가 없다 하더라도 당황은 할 수 있지만 그 당황스러움에 휩쓸리지 않게 되면 지문에서 출제자가 재료를 다 줘요, 독해는. 그리고 제공된 재료를 원하는 방향대로 잘 따라오게 된다고 하면 잘 독해해서 답에 다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기초나 기본 강의에서는 그래서 처음에 탁 들어봤을 때 굉장히 혁신적인데 싶은 이런 걸 감히 내가 할 수 있을까? 오, 반짝반짝하네? 이런 요령은 배제해요. 왜냐면은 그게 그 문제에선 되는데 나중에 시험장에 가가지고 될 거라는, 적용될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 오히려 기본이 튼튼하게 움직이게 되면 상황이 요상해져도 여러분 힘으로 해결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친구가 이 상위 0.2% 경이로운 점수잖아. 이 친구가 커리큘럼을 통해서 얻어간 건 두 가지였다고 합니다. 풀커리를 탔어요. 기초부터 해서 파이널까지 쭉 저랑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기본기가 튼튼했을 때 최대의 장점이에요. 이 기본 단계, 이 아주 속에 있는 바탕부터 차곡차곡 단단하게 쌓아가면서 수험 생활의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안정감을 느꼈었다고 합니다. 이 방향으로 내가 얼마나 나아지고 있나를 객관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자신감을, 멘탈적인 부분을 잘 쌓아갔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 강의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가장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 문제에 대해서 폭넓게 접촉을 하시게 될 거예요. 특히 모의고사 단계에서 저희 커리큘럼은 이 현직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각계 변호사들이 출제진으로 참여를 하고 문항이 선별이 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특히 올해는 해커스 리트 연구소의
저희 연구진이 합류를 해서 정말 전문성이 극대화된 모의고사가 출제가 될 거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 기출의 이론 틀에 따르면서도 굉장히 참신한 유형에 대해서 제공을 해드릴 수 있다는 거. 이 리트 언어 이해가 갖고 있는 제일 큰 특징이 뭐죠? 지문이 어디서 저런 거를 갖고 와서 나한테 얘기를 하지? 이런 게 종종 나와요. 키워드는 고전적인데 논증이 참신해요. 이런 게 많이 등장을 할 거기 때문에 정말 시험에 딱 맞춘 모의고사 훈련이 우리 올해의 문라보 커리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하는 거. 네, 몇 가지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이 선배들은 이렇게 공부했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요. 네. 아, 나도 이렇게 하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올해는 우리 여러분들도 정말 단단한 기본기를 가지고 그래서 모의고사까지 쭉 치고 나가서 리트를 잘 보고 그 점수를 기반으로 자신감 있게 학교에 원서를 집어넣고 자기소개서 면접까지 성공적으로 볼 수 있게 잘 인도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얘기를 했고요. 잠시 휴식하겠습니다. 잠시 휴식한 뒤에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문제를 가지고 예제풀이를 같이 하면서 아, 리트는 이런 식으로 읽는 거구나 라는 가이드를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잠시 쉬겠습니다.